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경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다 사장 탓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사장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 우습나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생긴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시켜 먹었어요. 신규 매장이라서 후기가 이제 몇 개밖에 없었는데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닭고기 냄새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 그래서 후기를 좀 꼭 보고 시키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리뷰는 다 좋았어요. 일단은 얼마 없었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닭갈비집이라서 저는 내심 기대도 했고 또 닭갈비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배달이 오고 나서 한 젓가락을 딱 먹어봤는데 이 닭고기가 우선 질겼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났는데 냉동치도 났어요. 냉동치가 뭔가 하면 냉동했다가 잘못 해동하면 나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고무줄같이 막 질기고 냄새까지 나는 그 상태라서 도저히 저는 다 못 먹겠다는 생각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신선한 닭고기는 육즙도 차있고 탱탱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 달랐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오늘도 5개나 배달을 했는데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왈가불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확실히 해동하면서 생긴 그런 어떤 문제였어요. 양배추랑 떡만 대충 몇 개 집어먹고는 그 닭갈비는 거의 그대로 다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칭찬의 일색이었던 리뷰가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믿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맛있다는 그 집의 후기는 뭐냐? 바로 닭고기 육질이나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글일 수도 있고,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 조작이겠죠. 지인들 아이디로 주문해서 스스로 리뷰를 작성하거나 거짓 리뷰 업체를 사용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는 다시는 그 집에서 배달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도 그 닭갈비집이 정말 별로더라, 닭고기 질기고 냄새도 좀 났다 라는 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대화하던 과정에서 잠재 고객 수십 명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동네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배달거리 1km, 2km 반경에 수백 수천 명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배달을 하지 않아도 이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홀 매장도 손님 하나쯤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식재료가 좀 아깝거나 잘 모르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손님 획득 비용,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CAC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게 되는데요. 새로운 손님 한 명을 얻기 위해서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할인 이벤트 여러 가지 엄청나게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고객 충성도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라이크헬드는 기존 손님을 유지하는 게 새로운 손님을 얻는 것보다 무려 5배는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됐었고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손님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입소문은 동네 장사에서는 엄청나게 파괴적인데요. 제가 단톡방에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수십 명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각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다른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겠죠.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야, 거기 별로래, 내 친구가 먹어봤는데 질기고 냄새도 난대,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리뷰까지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리뷰의 위력은 진짜 가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사장님이 조금 안쓰러워서 리뷰를 남기진 않았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나쁜 리뷰가 올라가면 그것도 계속 남아있으면 앞으로 주문할 수많은 잠재 손님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역시도 최신순에 만약에 부정적 리뷰가 달려있다면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보통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좋은 리뷰밖에 없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좋은 리뷰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부정적 리뷰가 달리고 그게 만약에 최신순으로 오랫동안 위에 올라와져 있다, 추천순으로 올라와져 있다, 올 손님이 실제로 매장을 가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식당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생각해보면 매출 100만 원은 우습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명의 손님을 잃는다는
잃는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만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잠재 손님들을 한꺼번에 다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이 장사는 한 명 한 명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퀄리티 관리에 투자하는 돈이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비용인 셈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유독 엄청나게 그냥 아주 작은,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은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똑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소탐대시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만 봐도 장사를 하려면은 뭐 각종 퍼미션만 해도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수억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교민분은 생선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2년이 걸리셨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30평이 채 안 되는데 3억이 들어갔고요. 정말 작은 가게인데 퍼미션이며 내부 인테리어, 주방, 설비, 인건비가 진짜 비싸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은 원칙을 지켜요. 이틀 지난 생선은 뭐 절대 팔지 않는다,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죠. 재료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상한 거는 절대 팔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어기는 즉시 본인이 투자한 그 금액과 비용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약하죠. 쉽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퀄리티 체크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는 팔아도 되겠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이런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맥도날드만 봐도 전 세계 어디서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감자튀김을 하나 만들 때도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주 디테일하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 그 매뉴얼을 어기면 바로 계약 해집니다. 만약에 가맹점 같은 경우는. 교촌치킨의 권은광 회장이 구미 송정에서 첫 교촌치킨 매장을 운영할 때도 무조건 채종류만 썼다고 해요. 다른 기름보다 당시에는 5배나 비싼데도 말이에요. 이 채종류라고 하면 뭐 어떤 건가 하면 유채꽃 씨앗에서 짜낸 기름인데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용으로 쓰면 좀 맛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기름 냄새도 좀 잘 안 나고요. 교촌치킨이 엄청나게 커지고 나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그 유행으로 우리나라 닭날개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닭고기 조달이 아예 어려워지면서 태국에서 약 100억 원어치 가공 닭고기를 수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거의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냉동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냉동했다가 잘못 해동하면 나는 냄새, 그것 때문에 다 버렸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덜 민감한 사람은 모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태국산 닭을 그대로 팔았다면 당장은 수익이 났겠지만 민감한 몇 명의 손님한테 신뢰를 잃으면서 아마 이렇게까지 교촌치킨이 성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망했을 수도 있고요. 태국에서 수입할 때 급냉을 잠깐 했다가 들여와서 해동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아마 잘못 어떤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냉동치가 났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성공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 반면 반대로 망한 프랜차이즈나 가게들을 보면 공통점이 비슷합니다. 손님보다 자기 손해를 더 걱정한다라는 거죠. 식재료 몇천 원이 아까워서 수백만 원 매출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코칭했었던 한 치킨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은 기름을 10수짜리 닭 150마리까지 튀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의 진짜 갈색 이상의 기름을 며칠 더 쓰다가 손님한테 그 장면을 한번 들켰어요. 포장하러 온 손님한테서 사진 찍어서 리뷰에 또 남기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손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기름값 그거 몇만 원 아끼려다가 투자비 1억을 날린 셈이에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특히 더 예민한데요. SNS 세대라서 나쁜 경험을 바로바로 공유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면은 몇백 명이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스레드에 올라가잖아요. 진짜 몇십만 명이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프랜차이즈의 음식이 스레드에 올라왔는데 그분이 남긴 글이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려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댓글을 달았는데 다들 그냥 욕만 하기 바빴지 그렇게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입소문으로 퍼졌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동네에 다 퍼집니다. 전국으로 다 퍼져요.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쁜 입소문은 좋은 입소문보다
10배 빨리 퍼진다고요. 실제로 이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 소비자 업무청,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불만족한 손님 한 명이 평균 13명한테 나쁜 경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족한 손님은 3명한테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공한 식당 사장님들은 모두 그래서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버린다. 손님이 한 번이라도 실망하면 끝이다. 물론 사람의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징어 볶음집에 갔다 왔는데 그 오징어 볶음집은 반찬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한 번 온 손님 두 번 오게 하라. 이거는 거의 장사에서는 신적인 명언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겉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확실한 장사 방법이라는 걸요. 결국 장사의 핵심은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손님이 이 집은 진짜 믿고 먹어도 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쌓이는 게 아니지만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장사꾼이라면 매 순간 긴장하고 장사에 임해야 돼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내 가게의 미래를 진짜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의심 가는 건 팔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건 100% 사장 탓이에요. 경기 탓이 아니라. 오늘도 신뢰를 무기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좋아요로 주시면 됩니다.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